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13.03달러로 2.08%가 더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실적 발표 후 14.52% 급락에 이어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115.07달러로 2.68% 하락하면서 마감하게 되었는데, 자, 이번 어닝콜에서 숫자보다 훨씬 더 화제가 된 장면이 하나 있고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칠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때문에 딥워터의 짐 먼스터는 합병 확률을 80%에서 90%로 올렸고, 자, 칼시라는 예측 시장에서는 현재 40만 달러가 넘는 베팅이 몰려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질문을 피하지가 않았는지,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313달러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테슬라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면 오늘 나스닥은 마이너스 0.64%를 기록했고, S&P는 0.05%의 상승을, 다우는 0.4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지수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 테슬라만 조금 더 빠진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란이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전 가능성을 언급한 지정학 리스크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 이후 러시가 겹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재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며칠 만에 합쳐서 7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했다고 짚고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도 이전에 자산이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만장자가 아니게 되면서 이 X에서 장난스럽게 변경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대형 상장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규모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는 지정학과 빅테크 실적이라는 두 파도가 동시에 시장을 흔들었던 한 주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실적은 8월 4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이 스페이스X닷컴에서 이 웹캐스트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 첫 낙업 물량인 이 전체 주식의 20% 수준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는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닝콜에서는 도대체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왜 또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웰스파고의 콜린 랑가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합치는 데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말하면서 이 여러 분야에서 협업 중인데 두 회사가 시너지가 있냐고 보냐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말이 되는 그림인가, 합병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대답은 여러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특히 테라팹을 중심으로 겹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 테라팹은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다만 어닝콜에서 회사의 합병과 같은 걸 논의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법무총괄인 브랜든 에르하르트에게 마이크를 넘겼고요. 에르하트는 그 말이 정확하게 맞다면서 우리는 스페이스X와의 관계에서 계속 이익을 보고 있고 그들은 좋은 파트너이며 우리에겐 여러 유익한 거래가 있다고 원론적인 말을 보탰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론 머스크가 질문을 끊어버리거나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테라팹이라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합병에 대한 이야기에 답을 했다는 점인데요.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냐기보다는 이 질문 자체가 정말로 나왔고 회사가 그걸 정면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합병 이야기는 늘 추측만 던지는 상황이었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닝콜이라는 공식 자리에서 합병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고, 실제로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딥워터의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 진먼스터는 이 어닝콜에 들어가기 전 두 회사가 몇 년 안에 합쳐질 확률을 80% 정도로 봤지만 지금은 90%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그가 놀란 것은 일론 머스크의 답변 내용보다 테슬라 경영진이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태도라고 말하고, 특히 법무총괄까지 나서서 답한 뒤에도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와 테라팹, 그록과 디지털 옵티머스까지 이어지는 이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협업 관계를 계속 짚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 회사의 합병을
암시하는 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짐 먼스터는 테슬라의 사이버캡 안에 스타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록이 이미 테슬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테라팸 역시 옵티머스 생산에 필요한 칩을 만들기 위해서 두 회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두 회사의 상호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이고요. 칼시의 예측 시장에서는 2027년 3월까지 이 합병이 성사될 확률을 44%로 보면서 현재 40만 달러가 넘는 베팅이 몰려있고, 반면 테슬라 주가 자체는 실적 미스의 여파로 14%가량 크게 급락하면서 작년 8월 이후 최저 종가를 찍었고, 현재 추가로 밀리면서 313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미즈호와 UBS, 파이퍼 샌들러를 포함해 최소 7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낮췄고요. 미즈호는 목표가를 480달러에서 450달러로, UBS는 442달러에서 385달러로 낮췄는데, 이유는 하나같이 매출은 느리지만 카펙스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눌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실적 발표 전 현재 옵션 시장이 예상 변동폭을 약 7% 정도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나온 결과는 14에서 15%까지 밀리며 그 2배를 넘어서고 있고,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하필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합병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합병에 대한 루머는 몇 달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하필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날 또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어닝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회사가 비단 테슬라뿐만이 아닌데요. 지금부터는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구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테슬라와 같은 7월 22일 2분기 실적을 냈고, 매출은 11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가 늘어났으며, 이 클라우드 매출은 82%가 성장하는 등 숫자 자체가 매우 훌륭한 어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는데요. 발표 직후 1.46%가 빠지더니 이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추가로 7.13%가 밀렸고, 이 좋은 실적을 냈지만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글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카펙스 투자이고요. 이번 분기 카펙스가 4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1%가 늘어났으며, 그 결과 알파벳은 2004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9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구글의 CFO는 올해 카펙스 가이던스를 1950억에서 2050억 달러로 또 올렸고, 2027년에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대표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또 주식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블룸버그는 구글의 현 상황을 두고 AI 경쟁에 너무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분기 카펙스를 57억 9천만 달러로 142%를 늘렸고, 이 구글과 비슷하게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억 9천만 달러로 2024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반도체까지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CFO는 테슬라의 캐펙스가 250억 달러를 넘고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의 조기 확장 비용이 자본 효율성만 보게 되면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직접 방어하고 있고, 이 두 회사는 현재 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글과 테슬라 둘 다 같은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단기 수익성을 희생하면서까지 AI와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는 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시장은 이 두 회사의 결정이 틀렸다라고 말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일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인프라 투자이고, 이 두 회사가 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공통된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매우 예민한 분위기 속에서 이 테슬라는 합병 질문을 피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 안 그래도 시끄러운 날 훨씬 더 시끄러운 이야기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는 이런 답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작년 11월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의결권을 확보시켜줄 수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이 통과되었고, 이건 2025년 내내 이루어진 지루한 협상 끝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강한 영향력을 테슬라 안에서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대략 그 숫자는 20%대 중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 정도를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테슬라의 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지분이 2035년까지 여러 마일스톤을 달성해야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분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생산을 점점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25%의 지분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그 시간이 매우 멀어 보이고, 이 옵티머스가 실제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생산해서 나오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지분은 25%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품이 출시하게 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합병은 이런 지분 확보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는 구조적인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시총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스페이스X는 1조 5,150억 달러, 테슬라는 1조 2,360억 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주의 몫은 약 45%, 스페이스X의 주주의 몫은 약 55%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일론 머스크 본인이 양쪽 회사의 대주주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2035년까지 마일스톤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합병 절차 하나로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분을 손에 쥘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옵티머스의 생산 라인이 막 갖춰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로봇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기 전 지분 문제부터 정리해두고 싶어하는 일론 머스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합치는 것과 몇 년 뒤 사업의 구조가 커졌을 때 합치는 것은 이 협상의 난이도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두르는 이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하락으로 테슬라의 몸값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합병 비율 협상 테이블에서 테슬라 주주에게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합병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주가가 상당히 빠져있는 상황이고, 또 로봇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충분히 카드를 꺼내기가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병에 관련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미 이런 시간표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 쪽도 사정은 비슷하고요. 스페이스X의 주가는 IPO 이후 고점 대비 이미 상당폭 밀려있는 상황이고, 또 8월 4일 실적 발표와 락업 해제가 겹치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스페이스X 측에서도 이 합병의 논의가 나쁘지 않은 카드일 수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주가가 눌려있는 지금이 오히려 협상하기에는 서로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떠도는 소문 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테슬라도 지금 현재 조용히 큰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2분기 중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AI 하드웨어 기업을 19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건 회사가 따로 발표한 게 아니라 최근 공시된 10Q에서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인수는 지난 4월 최대 20억 달러의 규모로 합의됐다고 하고, 실제 마무리 금액과 세부 조건은 이번 10Q에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인수대금 중 2억 2,200만 달러는 특허와 기술 자산에, 나머지 17억 3천만 달러는 마일스톤의 조건부로 지급된다고 하고, 이 테슬라는 외부 기업을 직접 인수한 것이 10건도 안 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 새로운 회사를 사왔다라는 것은 내부에서 복제 못할 기술이 필요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한마디로 테슬라는 지금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역시 이미 올해 초 xAI와 합치는 결정을 했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지난해부터 20억 달러씩 xAI에 투자해 오고 있는데,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사들이고 필요한 회사가 있으면 합치는 방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마디로 합병의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닌 이미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만들려고 하는 테라팹을 별도의 행사를 열 만한 큰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이 테라팹은 합병된 회사에 딱 맞는 최고의 시너지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테라팹 전용 행사가 열리는 바로 이 시점이 합병의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현재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블룸버그도 최근 이런 흐름을 짚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10년 전만 해도 두 회사의 연결고리가 정말 미미하다며 합병이 필요 없다고 일축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질문 자체가 합치냐 마니냐가 아닌 언제 합치냐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많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합병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으며, 실제로 테라팹 발표에서 이 두 회사의 합병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뭐가 좋아질지가 궁금한데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일론 머스크가 두 회사를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효율적으로 변하는 것을 들 수 있고, 또 로보틱스와 AI, 에너지와 우주로 흩어진 사업이 하나가 된다면 이 집중력을 한 곳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걱정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앞으로도 궤도 AI 데이터 센터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림에 투자를 앞두고 있고, 이 테슬라 쪽도 사이버캡으로 이제 막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된다면 로보택시의 수익화도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훨씬 더 큰 자본 프로젝트까지 더해지는 셈이라 이 수익의 창출 시점은 훨씬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본다면 이런 걱정은 생각보다 좀 덜어질 여지도 있고요.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링크와 별개로 자기 데이터 센터에서 남고 있는 컴퓨팅 파워를 엔트로픽과 구글 같은 고객사에게 임대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엔트로픽은 지난 5월 2029년까지 매달 12억 5천만 달러를 내고 이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쓰기로 계약하고 있고, 이 구글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달 9억 2천만 달러를 내고 엔비디아의 GPU 약 11만 개를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계약만 합쳐도 연간 260억 달러 안팎으로 스페이스X가 한 해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 187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이미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스페이스X의 AI 사업 자체는 자체 모델의 학습 비용 때문에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 컴퓨팅 임대라는 별도의 수익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밑 빠진 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 어닝 발표에서 나오고 있는 합병 발언이 우연히 튀어나온 게 아닌 25%의 지분을 달성해야 되는 이 시간표와 또 현재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몸값이 타이밍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AI를 만들기 위한 일론 머스크 제국의 재편의 흐름이 현재 두 회사를 합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절차나 일정은 없고, 이 월가에서는 90%의 합병 확률을 이야기하고, 이 베팅 사이트에서는 2027년 3월 1일까지는 44%, 2027년 5월 1일까지는 50%의 확률로 확병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예측처럼 되게 될지는 앞으로 테슬라에서 나오는 발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테라팹 행사가 언제쯤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정말 이 자리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얘기가 나오게 될지 이 댓글을 달아주시게 된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